같은 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거즈 투나잇의 임민소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플랫폼 통해서 저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너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올려주시면 최대한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도 설 연휴 특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 연휴를 지나고 그 이후에는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주목해볼 섹터 탑3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백인현 매니저 그리고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 하게 됐고요. 또 돌격 내일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포트에 있는 종목들 리뷰해보면서 또 어떤 종목을 담아갈지까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거즈의 비밀 요원 이혜린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분위기였을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저 PBR주의 강세에 이어서 또 로봇, 반도체, 2차 전지까지도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오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0.41% 상승하면서 2620.3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승 종목에는 기계, 보험, 금융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448개 종목이 상승했고요. 하락 종목은 439개였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홀로 7,202억 원을 덜어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4,113억 원, 기관이 3,051억 원 동반 매수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승폭은 더 컸는데요. 무려 1.81% 상승하면서 826.5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나 금융업종에서 상승세가 더 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967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락 종목은 578개였습니다. 또 수급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개인이 1,123억 원, 기관은 226억 원을 덜어냈는데요. 외국인이 홀로 1,458억 원을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거래량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역시나 페노션이 올라와 있는데요. HMM의 인수가 무산되면서 대규모 증자 리스크가 해소됐죠. 증권가에서는 이 점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목표 주가를 무려 44%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가 두 번째로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장은 오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순매수 1위 종목이었습니다. 3위에는 한미반도체에 올라와 있습니다. 200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 이슈가 있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4위에는 노루페인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2차 전지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화재를 줄여주는 접착제 그리고 마감제 출시 예정임을 밝히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참 엔지니어링 올라와 있습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애플이 폴더블 폰 개발을 돌입한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초전도체 관련주들 CCS 그리고 파워로직스가 1위와 5위를 차지했고요. 2위에는 젠백스 링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율주행 회사 포니 AI의 경영진을 이사로 영입하면서 자율주행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요. 또 3위에는 TS 트릴리온이 올라와 있습니다. AI 기반 탈모 진단 시스템 특허를 취득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4위에는 코엘 패션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2일 인적 분할을 한 뒤 재상장됐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하락했던 이 종목 오늘은 급등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탑5까지 살펴봤고요. 설 특집 스타거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설 특집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그리고 한규수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이제 드디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연휴 앞두고 생각보다 꽤 괜찮았던 하루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반도체 쪽에서는 ARM홀딩스가 4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올해 1분기 실적 예상치가 우리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예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에 훈풍을 불러들였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 종목에서는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빠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로봇주도 이제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과는 다르게 장 초반에 강세가 많이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이제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LG화학이 GM과 25종 규모의
양극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기차 수요가 생각보다 둔화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전기차 투자는 진행되고 있다라는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 팽배해지면서 LG화학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양극재 기업들 전부 다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엔캠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까지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저PBR 관련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왔다면 최근 이틀 동안은 고PBR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일부 바이오 섹터로도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연휴 앞두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매수세가 유입됐는데 개인만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강하게 팔았거든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장 매도한 게 조금 실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국내 증시는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굳이 연휴 앞두고 리스크 차원에서 현금 확보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대규모 매수세를 가담하면서 생각보다 이제 연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세 상승장이 올 때 조금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주 이제 본격적으로 설 연휴가 끝난다라면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반도체 고PBR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고PBR 기대를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설 연휴에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무게를 두신 것 같습니다. 설 연휴 끝나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설 연휴 이후 전망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설날 맞이해서 연휴 동안 좀 편안하게 고향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연휴 이후의 시장 전망이 좋을 거로 보고 있으니까 좀 자신 있게 편안하게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오늘 장 보시더라도 시장이 굉장히 탄탄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강보합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올랐고, 그리고 먼저 조정받았던 이제 반도체 종목들도 올라갔고, 또 저PBR 관련주들도 저기로 올랐지만 강한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흐름 자체가 탄탄했고요.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이 여전히 강합니다. 거기다 중국 증시도 하방 경직을 보이고 최근에 저점 찍고 올라오고 있고,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좋은 상태죠. 이런 상태다라고 한다면은 설날 연휴 이후에 장세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일 것으로 일단은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전말에 거친 주변 여건들은 모두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무사하지 마시고 설날 연휴 동안 조금 시간 내셔서 설날 연휴 이후 장세를 대비하시면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좀 탄탄한 마무리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설 연휴 이후에 두 분 모두 굉장히 긍정적인 시장을 예상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탑3 섹터 통해서 세 번째는 어떤 섹터가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가 바로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카메라 모듈과 보험인데요. 백인현 매니저님이 3위에 카메라 모듈 섹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연휴가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갤럭시 S24 모델이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고 자동차도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을 가지고 왔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PPT 자료도 좀 준비해 왔으니까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힘을 엄청 많이 주고 오셨다고. 네. 맞습니까? 네, 지금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갤럭시 S24가 사전 판매량이 총 121만 대가 팔리면서 역대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최초에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된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스마트폰이 많이 팔렸던 것 같고, 제가 항상 반도체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올해는 스마트폰이 잘 팔리니까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스마트폰이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음이 지금 현재 수치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에 이제 전망치는 갤럭시 S24 모델이 3천만 대 판매할 거라고 예상이 됐지만 지금 언론 보도 최근에 나온 걸 보면 더 사전 예약이 워낙 흥행하다 보니까 3,400만 대까지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자율주행 그리고 XR 쪽으로도 최근에 비전 프로 뿐만 아니라 삼성도 이제 XR 기기를 내놓는다라고 발표를 하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XR 시장에서도 카메라 모듈이랑 3D 센싱 모듈 쪽으로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자율주행차로 많이 부각되면서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카메라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카메라 모듈도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가격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가격보다 훨씬 더 비슷하고 마진율도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들은 기존에는 전장 쪽에만 기대었다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에도 기댈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성장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전장 쪽으로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신 자료를 보면 XR 시장 확대가 되면서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네, 보시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XR 쪽에는 카메라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아무래도 이제 3D 센싱 모듈 쪽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뭐 비전 프로나 삼성전자가 XR 기기를 출시하게 되면 국내 이제 3D 센싱 모듈 관련 기업들이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종목까지 들어봐야 될 텐데요. 지금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나무가입니다. 나무가는 이제 갤럭시 S24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고요.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의 전면과 후면 카메라 공급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지금 현재 나무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매출 비중이 거의 90%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주력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가 잘 팔리게 된다면 나무가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갤럭시 모델은 울트라 모델이 가장 잘 팔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울트라 모델이 가장 잘 팔린다면 역시 나무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XR이랑 3D 센싱 모듈 수요 증가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지금 애플 비전 프로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 비전 프로에는 LG 노텍이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삼성전자에는 만약에 삼성전자가 XR 기기를 출시하게 된다면 나무가가 공급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나무가가 향후 삼성전자 XR 기기 출시 이후에 3D 센싱 모듈 쪽 공급 매출 비중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XR 그리고 3D 센싱 모듈 수요에 의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탑3 중에 3위 카메라 모듈을 선택해 주셨고 그중에 종목은 바로 나무가였습니다. 다음 한규소 매니저님의 탑3 보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는 바로 보험 섹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험 보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보험주를 우리가 이제 보는 이유는 일단 뭐 설 연휴 이후에 이제 주목할 섹터 이제 베스트 3로 이제 나누긴 했습니다만 네. 제가 큰 축에서 봤을 때 역시 유망 섹터는 반도체와 저PBR 두 개의 섹터로 지금 유망 섹터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투트랙 전략을 말씀드렸었죠. 반도체와 저PBR 관련주가 앞으로 시장을 계속해서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보험주들은 그 저PBR 섹터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또 그동안 시장에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자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손해보험사들 중에서 삼성화재가 주가가 오늘 10%가 넘게 급등이 나온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제 저PBR 관련주들의 반등 장세는 현대차, 기아차 그룹을 선두로 해가지고 은행주가 거기에 따라갔고 그리고 이제 보험주들도 이제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은행주와 보험주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저퍼주입니다. 저퍼주에다가 퍼 자체도 저PBR 종목으로 우리가 나누어져 있는 그런 종목들이겠죠. 다만 이제 이 그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소각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의 이러한 어떤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얼마나 따라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년 저PBR 종목이고 저평가 종목이라는 측면을 감안하고 또 여전히 이들 화재 손보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높은 상태고 회사 보유 현금들이 많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여전히 앞으로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자사주 소각을 할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다 은행주들과 같이 동반해서 움직이는 금융주라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볼 만한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될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저PBR 관련주들의 흐름 자체가 여전히 강합니다. 단기간에 그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하방 경직을 보일 정도로 강하고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만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은 이건 단기 일시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큰 흐름이에요. 국내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된 퍼가 뭐 5배 미만의 종목들이 지금 시장 평균 수익 퍼가 지금 10배 정도가 되니까 시장 평균 퍼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2배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저PBR 관련주의 반등은 강할 거고요. 아마 설 연휴 지나고 나서 아마 정부에서 이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법이라든가 그 내용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저PBR 관련된 반등세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PBR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해서 갖는 게 좋겠고 상대로 들어올랐던 보험주에 대한 관심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저PBR 관련주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보험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보시는 종목은 어떻게 되실까요? 종목은 이미 이제 오늘 삼성화재도 좀 많이 올랐고요. 또 지금 현재 뭐 DB손보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이 잡을 만한 종목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쫓아가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돼버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손해보험을 오늘 그 보험주 중에 그나마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하나손해보험의 이제 펄을 보게 되면 한 3.8배 정도 올해 실적 전망치를 2023년이죠. 2023년 실적을 지어서 퍼가 이제 3.8배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고 PBR도 0.28배에 불과한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다른 보험사 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다라는 그 저평가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험사들이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1년치 수익률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 자체는 상당히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실적 대비 저평가된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 PBR 관련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룹사 주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룹사 주를 중심으로 보시고 네. 그룹사를 중심으로 성장성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섹터들. 아시다시피 자동차 섹터는 너무나 좋죠. 저평가됐고 자동차 산업도 좋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그룹이 그동안 잘 나가고 있죠. 요즘에 방산사업지라든가 이쪽으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룹사 차원에서 아마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소각이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보기에는 뭐 약간 번외의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계열사라는 측면에서 하나손해보험 같은 이런 종목들도 한 번 정도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험주 내에서 하나손해보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그룹사 위주로 보면 좋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또 투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PBR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걸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 좀 추세가 단순히 저 PBR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이 좀 사라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일각에서도 분석하는 시선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저 PBR 종목들은 전통적으로 코스피 시장에 굉장히 많아요. 네. 아시다시피 뭐 예전에 삼성전자가 이제 작년에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만 그 전에는 퍼가 뭐 5배, 6배가 갈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었고 현대차, 기아차는 저평가됐고요. 지금 말씀드린 은행주, 금융주, 뭐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도 다 퍼가 지금 5배 미만에 있는 전통적인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싼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가가 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에 대해서 정부에서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해서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싼 저평가된 종목을 외국인들이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저평가된 종목이 거의 대부분이 대형주예요. 그 대형주들은 기관 외국인들이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그렇게 벌떼처럼 달려가지고 주식을 담아가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저평가된 저 PBR 종목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되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역시 거래량이 좀 많고 대형주이면서도 거래량이 좀 많고 퍼가 5배 미만 종목들, PBR 자체가 또 1배 미만 종목들 여기에다가 성장성까지 좋아지는 섹터가 되게 되면 좋겠죠. 그게 대표적인 자동차고요. 조금 길게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도 그런 어떤 매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게 바로 이제 은행주가 되는 것이고 보험주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에서는 분명히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거고 그런 수급이 들어오는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으로 우리가 계속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PBR 중에서도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거래량까지도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백인영 매니저님, 한규수 매니저님은 오늘 줄을 세울 때 이제 반도체와 저 PBR 위주로 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매니저님이 오늘 순위를 매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저 PBR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 이틀 동안 저 PBR 관련 종목들 잘 가는 종목들은 잘 갔지만 일부 종목들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고 PBR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죠.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뭐 기타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설 연휴 끝나고 고 PBR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늘 섹터를 고 PBR 관련 종목들 위주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대결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고 PBR과 저 PBR의 대결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혹은 이제 많은 정보를 더 다양하게 얻어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위에는 어떤 섹터가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위 확인이 됐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는 바이오를 가지고 왔고요. 한규수 매니저는 은행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의 바이오, 지금 시점에서 매력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틀 동안 고 PBR 관련 종목들이 상승할 때 유일하게 세워졌던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기존에 미국 기준금리가 3월 달에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지금 3월 달이 아니라 처음에는 5월 달로 또 연기가 되었고 최근에는 패드워치 들어가 보면 6월 달 FOMC로 이제 연기 시점이 또 한 번 더 연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준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바이오 섹터가 최근에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기준금리가 6월 달에 인하가 되면 지금부터 매집하는 가장 적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때 3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감사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이오 섹터를 접근하신다면 너무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바이오 종목들을 매매하기보다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기술 이전이 여러 차례 있었던 대형 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무난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 섹터는 사실 기준금리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업황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됐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또 바이오 관련해서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PPT 자료를 마련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지금 오리온이 레고캠 바이오를 최근에 5,500억 원에 인수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죠. 아무래도 이제 그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식품 쪽에만 집중되어 있었는데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바이오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이오 섹터가 그만큼 빠르게 살아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오리온이 레고캠 바이오를 인수했다라고 보면 되고 실제 레고캠 바이오도 얀센에 최근에 2.2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을 성공했던 만큼 최근 바이오 쪽에서는 M&A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이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늦게 인하가 되면서 바이오 섹터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저는 지금 비중을 늘리기에는 가장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6월 FOMC 그때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바이오는 지금부터 모아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 4월 정도? 사실 가장 적기는 3, 4월 정도가 가장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선 설 연휴 끝나면 그동안 고PBR 관련 종목들 중에서 바이오가 소외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추세 상승은 3, 4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추세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매집을 하신다면 3, 4월이 가장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이오 내에서 지금 주목해봐야 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지금 바이오 쪽에서는 대형주 쪽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적합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PPT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미국이 바이오 안보법을 추진하면서 중국 바이오 기업을 배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해당 뉴스가 나오면서 중국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18% 정도 급락할 정도로 중국 바이오 업체들이 많이 급락을 했고 오히려 국내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투해주로 부각되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글로벌 CDMO 업체 중에서는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3위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위이거든요. 점유율 차이가 불과 1%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시장에서 제대로 된 진출을 못한다라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빈자리를 차고 들어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3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4분기 매출액이 1조 735억 원 나오면서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모두 크게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500억 원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도 물론 올랐고요.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설 연휴 끝나고 그동안 침묵했던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준다라면 대형주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적합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가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5공장 같은 경우 그 준공 시점이 한 4개월 정도 당겨서 준공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수주가 가파르게 늘고 있고 고객사 요청으로 그 준공 시기도 계속해서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탑3 중에서 2위 섹터로 바이오를 제시해 주셨고요. 그중에서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유망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한교수 매니저님 2위에는 또 저PBR과 관련된 은행주를 주셨습니다. 네. 은행주들은 지금 저PBR 관련주들 중에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제 보셔도 됩니다. 네. 현대차, 기아 그룹이 그런 어떤 제조업 쪽에서 대표적인 저PBR 관련주라고 한다면 이 은행주들은 뭐 만년 저퍼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사들은 지금같이 이제 그 금리도 높은 이런 상태에서도 굉장히 고수익을 그동안 많이 내왔었던 그런 업체고 그 실적에 비한다고 한다면 퍼가 지금 현재 뭐 기본적으로 4배 미만까지 있었던 그런 장기적으로 소외됐던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 은행권들은 지금 이제 정부의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따른 최대의 수혜주로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이 일단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자체는 만년 저평가된 기업들의 가치를 또 주가를 그 기업의 가치에 맞는 정도로까지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부의 이런 강력한 정책 자체는 일시적인 호재가 아니고 일시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가능한 얘기고 정부가 기업들이 알아서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정책은 장기화되게 되면 기업들이 적정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들 은행권의 종목들이 허가 뭐 3배, 2배 이랬던 종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은행주들은 그동안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을 어느 정도 해왔던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력이 있었던 업체들이 이런 정책에 따라서 앞으로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을 좀 더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주의 반등세가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차트를 잠깐 한번 보면서 제가 이거 하나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은행주들 중에 대장주는 하나금융지주하고 지금 KB금융지주가 이제 대장주인데 이들 종목의 주가가 최근에 일봉상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죠. 근데 지금 이제 하나금융지주의 차트 월봉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장기간을 거친 이 박스권 시세를 이어왔었던 종목이 지금 은행주들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박스를 못 벗어난 겁니다. 퍼가 3배밖에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이 이 박스를 못 벗어났고 그 박스를 이번에 지금 돌파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의 은행주는 무겁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무거운 주식이 제 기업의 가치를 찾아서 가는 것이고 이 주가 상승세를 누가 이끌고 있느냐?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강도 높게 들으면서 이 장기 이평선, 장기 저항선들을 지금 뚫고 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일봉상의 주가를 보게 되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죠? 일봉상의 주가는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월봉상의 주가를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은행주들에 대한 대응이 무서운 거는 뭐냐면 일봉상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지 가서 약간의 눌림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하면 됩니다만 그런 우리가 기다리는 반락 조정이 안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왜? 저평가됐고 여전히 이제 기업 주저하는 정책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기관의 외국인 매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약간의 또 출렁거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인 전망 자체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 정부의 주저하는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역시 최대 수혜이기 때문에 여전히 약간의 또 출렁거림이 나오더라도 연휴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오거나 약간의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중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은행주 여전히 유망하다라고 보고 계신데요. 그럼 관련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종목 선택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올랐던 KB금융주자라든가 이제 하나금융주자 대장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도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에 대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방렌주는 DGB금융주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DGB금융주주들을 비롯한 이제 지방은행주들은 이제 PF 관련해서 약간 손실이 좀 있었죠. 그래서 PF 손실 충당금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약간 이제 순손실 기록하는 그런 형태이지만 1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실전은 여전히 좋은 이런 상태가 되고 있고요. 지방은행주들이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중은행으로서의 전환을 인가를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으로 만약에 전환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 들어와서 또 경기권에 와가지고 기존의 이제 은행권들과 같이 경쟁을 하면서 더 커진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지방은행주만 퍼가 3배밖에 안 되고요. PBR 0.2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평가는 그런 종목을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방은행 중에 굉장히 못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자, 차트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더라도 일봉상의 주가를 굉장히 늘려보면요. 현재 주가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왔고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더 오르는 이런 상태를 보시면 되겠죠. 이런 종목이 좀 주봉하고 월봉상의 흐름 보신다고 한다면 주가는 거의 이제 시작인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많이 올랐다라는 관점보다는 이제 시작하는 관점이고 지금 눌림을 주고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눌림이 나오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중기 관점에서 한 번 정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기 관점으로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은행주 내에서는 DGB 금융지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2위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드디어 1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 공개가 됐습니다. 2위에는 저PBR 그리고 고PBR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통일이 됐습니다. 두 분 모두 반도체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반도체 고PBR 네. 플러스 성장성이 있다고 하지만 저PBR 때문에 약간 밀리다가 다시 또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한미반도체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그만큼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호재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ARM이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고 1분기도 더 잘 나올 거라고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TSMC랑 AI 동맹을 맺는다라고 합니다. HBM4부터 그 TSMC랑 같이 이제 협약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삼성전자랑 경쟁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경쟁하는 구도가 뭐 점유율을 뺏어간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만큼 커진 파이에서 더 서로 나눠 가지는 느낌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이 더 커져 나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스마트폰도 잘 팔리고 있고 계속해서 AI 쪽에서는 호재성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는 여러분들이 올해 2분기 본격적으로 가동률이 정상화된다라고 봤을 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매집하기에는 가장 적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설 연휴 이후부터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오늘 HBM 관련 종목에서 대장주인 한미반도체가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 외에 HBM 관련 종목들을 보시는 방법도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IP, 팹리스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관련 종목들이 오늘 그동안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장에서 가장 강하게 폭발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도 반도체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그리고 HBM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쪽으로 일단 눈길을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관련 종목으로 나뉘어진다라면 반도체 전공정 소재단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동진세미캠 그리고 한솔케미칼 그리고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도 결국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반도체 설 연휴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STI라는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보기 좋게 제가 정의를 해놨는데요. STI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CCS 장비 공급하는 업체이고요. 그리고 리플로 장비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리플로 장비인데요. 여기 PPT 화면을 보시게 되면 리플로 장비는 반도체 플립칩 공정에서 열을 사용하여 범프를 형성하는 장비다라고 나와 있는데 솔더볼을 녹였다가 굳어지는 과정에서 본딩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STI 같은 경우에는 HBM 쪽에서 리플로 장비 적용이 확대되면서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고, 실제 HBM3에 SK하이닉스로 공급이 이루어졌고 HBM3E에서도 SK하이닉스로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HBM 관련 종목들이 설 연휴 끝나고도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된다라면 STI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의 1위는 반도체였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STI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한규수 매니저님께서도 1위로 반도체를 주셨습니다. 지금 HBM 가격도 역대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호재밖에 없을까요? 호재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호재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제 뭐 오늘 반도체 섹터를 제가 1위로 올려왔는데, 반도체 섹터를 1위로 올린 건 뭐냐면 반도체가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충분하게 쉬었다가 재반등에 나서는 그런 주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시기 때문에 반도체를 좀 1위로 갖고 온 것이고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와 저 PBR 투 트랙을 간다고 말씀드렸죠. 비중 자체를 비슷하게 가져가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여러 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분께 핵심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역시 지금 이제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워낙에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고,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그 수혜주로서 엄청나게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엔비디아와 함께 이제 TSMC와 또 SK하이닉스가 또 손을 잡고 또 다시 이제 인공지능 시장을 또 장악하려는, 또 HBM 시장을 장악하는 그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적인 이제 디램, 이런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디램 가격이 또 상승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이겠죠. 결국에 SK하이닉스를 선두로 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올해 1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디램 가격도 매출 증가세가 나타나고 수출도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지표가 1월 달에 이제 수출이 약 18% 증가했죠. 그리고 이제 4개월 연속 플러스권의 수출 증가세가 늘어납니다. 경제 자체도, 전체적인 경제도 살아나는 이런 조짐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반도체 섹터들의 실적은 올해도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반도체 종목들의 반등 장세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고 있어서 반도체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은 단행하시되 종목 선택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지난번에 이제 일시적인 이슈에 의해서 올라갔던 그런 급등락 나는 종목들 말고, 오늘 한미반도체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SK하이닉스가 올라갔듯이 실적이 따라줄 수 있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하이닉스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굵직굵직한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좀 안정적인 어떤 수익이 나올 것이다라는 점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내에서 좀 안정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고 수급도 좀 받쳐줄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종목은 좀 많은데요. 그래도 일단 제가 그동안 꾸준하게 말씀드렸듯이 SK 하이닉스를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하루 어제 살짝 눌림 주고 나서 오늘 연 이틀 동안 또 주가가 반등이 났는데요. 직전 고점 이제 돌파도 어느 정도 임박이 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그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미국의 텍사스주의 이제 텔러시의 이제 파운드리 공장이 이르면 7월 달에 정도 가동이 될 거다라는 그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밀렸던 부분이 되는데 삼성전자도 그렇다고 무시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는 거 일단 보시 바라고요. 삼성전자가 이런 호재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TSMC와의 동맹이라 소식 때문에 주가가 강세를 기록할 정도로 이제 수급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이런 형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엔비디아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하이닉스의 주가를 더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될 수가 있겠고 차트를 잠깐 보시더라도요. 현재 주가는 이렇게 박스권 상단은 이미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반등 기울기, 상승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해서 굉장히 지루했던 부분이지만 이제 그 완만한 반등 기울기가 조금씩 가파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을 수가 있겠고 저는 일단 직전 고점 15만 원 여기는 이제 고점을 무조건 돌파할 거로 일단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더라도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어서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아직도 추세적인 반등 여러 개 있고요. 올해 1분기보다 하반기로 가면서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중장기적 상승 사이클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교수 매니저도 1위에 반도체를 주셨고요. 그중에서는 SK 하이닉스 좋습니다. SK 하이닉스 전고점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저희는 또 돌격 내일장으로 또 가봐야 되겠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돌격 내일장입니다. 설 연휴 이후에 화요일장도 준비를 해봐야 되겠죠? 먼저 게임 룰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MBN골드 4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이 가능하고요.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인 종목만 편입 가능합니다. 수익률은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산값이 나가고 있고요.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목표가 터치 시에 가격 전략 재설정이 가능하고요. 손절가와 입절가 터치 시에 포트에서 제외됩니다. 단 월 4회 가격 전략 수정이 가능합니다. 또 매도는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와 대비했을 때 오늘 얼마큼 올라갔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딱 오늘 출연하는 백인현 매니저 그리고 한교수 매니저가 빨간불을 켰는데요. 백인현 매니저가 3.54% 상승했고요. 한교수 매니저는 오늘장에서 2.61%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개인 순위 여전히 한교수 매니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98% 보여주고 있고요. 2위에는 지난달 1등이었죠. 백인현 매니저가 6.95%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조범수 매니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별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교수 매니저의 현대차 현재 12.87% 수익률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2위에는 백인현 매니저의 코리안리가 있는데요. 5.13%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3위에는 조범수 매니저의 이구산업이 2.32% 수익률 보여주면서 포트 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도 리뷰해봐야 되겠죠. 먼저 백인현 매니저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JI테크 먼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I테크는 방박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프리커서랑 그리고 반도체 특수가스 생산 업체인데요. 오늘장에서는 한 3.4% 정도 강세를 보였고 아마 설 연휴 끝나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제아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기관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기관 수급이 들어왔던 가격 대비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 볼륨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아이테크는 계속해서 매집하면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유일한 재보험사죠. 재보험사고 제가 추천한 이후에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5일선을 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난 1월 달부터 꾸준히 기관 수급이 들어와 있고 최근에 저 PBR 관련 종목으로도 많이 부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최근에 재보험 관련해서 계약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로도 자칫하면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모멘텀도 부각되고 있고 그리고 저 PBR 관련 종목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고 기관 수급까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삼박자가 잘 갖춰진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8,000원대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리안리 성장주로 볼 수도 있고 저 PBR도 있고 거기에 기관 수급까지 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코리안리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JI테크까지 리뷰 들어봤습니다. 다음 한교수 매니저의 포트도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예, 그저께 편입했던 한농화성은 오늘 60원 정도 강밥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일단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일단 말씀드렸죠. 당장의 상승보다는 향후에 모멘텀이 나올 때를 대비를 해서 길목을 잡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들어간 종목이니까 일단 한농화성 일단 위치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위치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급할 필요 없이 좀 시간을 가지고 가다 보면 전고체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 주가름이 강할 수 있으니까 아직은 포트에서 들고 가면서 어떤 모멘텀을 한번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으로 계속 유지를 해보고요. 자, 현대차를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시가총액 5위죠. 현대차가 지금 시가총액 5위인데 잠시만요. 시가총액 5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잠시만 다시 한번요. 네, 현대차 오늘도 또 상승을 이어갔었죠. 그래서 이야기가 네. 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시세 흐름 자체가 워낙에 강력합니다. 지금 주가가 연속해서 7일째 양봉이 연출될 정도로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도 수급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살아있는 모습인데 일단 현대차의 중장기적인 전망 자체는 나쁠 건 없어요. 나쁠 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중간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주봉하고 월봉 차트는 잠깐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서 요만큼 오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과거에 올라갔던 형태들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은 저는 아직은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 약간은 출렁거림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현 구간에서 5일 평선, 11일 평선이죠. 11일 평선. 11일 평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아직은 가져가는 전략을 펼쳐나간다면 더 좋은 수익이 나올 것이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약간의 좀 눌림이 한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적인 전망은 아직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까지 들어봤습니다. 한농화성까지 들어봤고요. 이제는 어떤 종목을 편입할지 알아봐야 될 텐데요.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역시 반도체 관련 종목이고요.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보기 좋게 정리를 해놨는데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전 공정, 특히 포트 공정에 사용되는 오버레이 계측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포트 공정에서 레이어를 계속해서 쌓아갈 때 상부 패턴과 하부 패턴 간의 정렬 상태를 점검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전공정에 많이 사용을 했는데 최근엔 후공정 쪽으로도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오버레이 계측 장비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HBM TSB 공정 내에서 하부 패턴과 상부 패턴, 범프 패턴을 정렬 상태를 점검할 때도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계측 장비가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계측 장비 같은 경우에는 미국 KLA라는 장비 업체가 기존에 독점하고 있었는데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국산화에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아무래도 중국이랑 미국이랑 반도체 분쟁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KLA가 중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영업 활동하기가 어려워진다라면 그 시장을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치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중국 쪽 반도체 내재화에 따른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쪽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수출하는 것보다 공급하는 것보다 오히려 마진율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 본격적으로 매출 비중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아마 OP 마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늘어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HBM 관련 종목들이 오늘 부각되었기 때문에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설 연휴 끝나고 여러분들
H뱅 관련 종목으로도 부각될 수 있고 중국 쪽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보시게 되면 오늘 21선을 살짝 뚫은 모습입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대부분 좋았는데 뭐 특히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상승률도 한 5% 나오면서 생각보다 더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21선을 강하게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 부분 한 3만 원에서 매수 가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3,000원까지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 잡고 추가적으로 상향 돌파하게 되면 2차 목표가 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27,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편입한다고 합니다. 매수가는 3만 원,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7,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2차 목표가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또 느껴졌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한규수 매니저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저는 오늘 ETF 종목 중에 코덱스 레버리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종목들 좋은 종목 많은데 뭐 ETF 종목 가지고 와서 조금 의아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는 이제 코스피 200 지수를 2배로 추정하는 ETF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가 1%가 올라가게 되면 이 종목은 2%가 올라가고 1%가 빠지면 2% 떨어지는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뭐 ETF 종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인 펀더멘탈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필요 없는 지수를 추정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는 뭐 안정적이다라고 일단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 레버리지를 가지고 온 이유가, 죄송합니다.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지금 대형주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와중에 뭐 현대차 그룹주도 올라가고 또 반도체도 올라가고 갑자기 또 은행주도 올라가고 여기저기 대형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대형주 종목 선정이 많이 어려울 때 이런 ETF 종목을 선정하게 되면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을 좀 가지고 있다는 측면이겠고요. 앞으로 저는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이 더 갈 수 있겠고, 또 자동차 종목이 만약에 더 가고 은행주가 더 가게 되면 쫓아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ETF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점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형주가 장을 주도하고 외국인이 장을 주도하는 상태에서 지수가 올라갈 수 있겠고,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바로 이제 이런 ETF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어떤 수익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자는 측면, 저는 조만간에 이제 직전 고점 코스피 지수 2,650선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탄력이 좀 붙지 않을까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지수를 추정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세는 강하게 올라가지 않았고요. 이제 바닥을 좀 탈출하면서 고점 돌파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한 지난주, 이번 주 초반에 주가가 이틀 동안 올라갔던 이 부분이 거의 한 10%, 8% 가까운 주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도 시세가 나기 시작하면 시세가 강하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실 필요가 있고, 현재 눌림 조정 흔들리고 있는 이 과정이 우리가 이제 물량을 매집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요, 오늘 종가 17,900원인데요. 매수가 17,900원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 넘어서 19,700원, 손절가는 16,8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 코덱스 레버리지 매수가는 17,900원, 목표가는 19,700원, 손절가는 16,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 매니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해 드릴 텐데요. 백인현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제가 설 연휴 동안에는 무방은 진행하지 않고요. 대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PPT 자료를 제가 네이버 밴드에 제가 다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 밴드 들어가셔가지고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면 오늘 드렸던 PPT 자료 다 올려드릴 거고요. 그 외에도 좋은 주식 자료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네이버 밴드 많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도 안내해 주시죠. 예, 설 연휴가 좀 길어서 또 걱정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장 끝나고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고, 그 무료 방송 내용을 한규수 네이버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오늘 녹화 방송 꼭 보실 수가 있는데,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강세장에 대비를 하자라는 그런 타이틀로 그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 설 연휴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만한, 또 주목해볼 만한 관심 종목 4종목까지도 제가 압축을 해서 지금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내용도 꼭 보시고 설 연휴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종목에 좀 공부하시고 새로운 시세 한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스타거즈 투나의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